네, 안녕하세요. 이제 앞선 강의에서 저희가 전체 대학 가는 길에서 수시하고 정시가 있다는 것을 이제 저희가 살펴봤는데, 이제 여기에서는 조금 더 상세하게. 그러니까, 그러면 수시 모집 방식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좀 이제 알아볼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수시 모집 방식이 저번에 얘기했을 때 통으로는 학생 생기부를 본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그게 전체 100%는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수시 모집 방식이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수시 모집에서는 가장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생기부, 그러니까 학생부 위주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예. 그러니까 학생부에서 볼 수 있는 게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확실하고 뭐 정량적, 정성적 이런 표현들도 어렵나요? 아유, 좋아요. 아주 정량, 정성, 저 아주 좋아합니다. 편하게 숫자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내신이라는 게 있죠. 성적. 예. 네. 내신 성적 위주로 가는 전형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학생이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예. 그 생기부를 거기 써져 있는 활동들을 바탕으로 뽑는 전형, 그걸 말 그대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 그럼 학생부 위주 전형은 그냥 내신만 보는 예. 학생부 교과? 교과. 예. 그걸 전형하고, 그리고 거기에 뭐 다른 어떤 활동을 했느냐, 그걸 보는 게 학생부 종합인 거죠. 네. 그럼 학생부 종합 전형도 교과 성적은 들어가는 거죠, 선생님? 예. 아, 그런데 다른 것들이 살이 좀 더 붙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가장 종합 전형도 가장 큰, 그러니까 일반적인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이 가장 스펙으로 가질 수 있는 건 뭘까요? 학생들이 가진 스펙이요? 예.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 잘했다. 아니요, 일단 아, 가장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내신. 아, 내신, 그치. 아, 시험 잘 봤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예. 시험을 잘 봤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에서도 예. 예, 내신 비중이 상당히 높은 거라고. 이렇게 아. 예, 예. 그러니까 수시 모집 방식 중 하나가 학생부 위주 전형이 있는데 거기에서 학생부 종합도 거기에서는 학생부 교과처럼 그 내신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네. 그 말씀인 거죠. 네. 그 수시 모집 방식이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학생부 위주 전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균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예전부터 계속 제가 들었던 말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뭐 실기라는 것도 있고, 뭐 논술로 가는 것들도 있고, 예. 그 다음에 뭐 특기자 이런 것들도 네. 있던데, 지금 궁금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수사님. 저기 학추 해가지고 이 학추가 뭔가 살펴봤더니 그게 학교장 추천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지역 균형도 사실 뭐 추천받아서 하는 것 같은데 지균하고 학교장 추천이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지금 입시에 정말 단점 중에 하나가 용어를 너무 복잡하게 해놨어요. 아, 용어를. 그러니까 지역 친구들을 좀 우대한다라는 정책으로 지금 예. 지역 균형이라는 이름을 붙어 있는데 예. 어차피 똑같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똑같아요. 그 교과 전형과 예. 학교장 추천 전형과 예. 지역 균형 전형은 대부분 예. 내신 성적 위주로 간다라는 거. 학교장 추천도 내신 성적. 예, 위주. 아, 일단 전교에서 몇 등까지 네. 이렇게 뽑는 거니까. 예. 지균도 그런 거고, 그렇죠? 지금도 그런 거. 지금 용어만 지금 막 이 말 썼다 저 말 썼다 이렇게 좀 복잡한 거지. 그런데 그러면 학생부 위주 전형은 수시에서 앞서 한 것처럼 그 원서를 본인들이 희망해서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지균하고 학추는 아까 참 짧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게 같은 거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럼 아예 같은 걸로 가도 되나요, 이거는? 그러니까 추천을 받아야지 쓸 수 있는 전형? 편하게 말씀드리면 거의 대부분 대학들은 네. 제한이 없어요. 학교장 추천 전형이지만 예. 명수 제한이 없어요. 제가 궁금한 건 이게 뭐냐 하면 지역 균형이라는 전형이 따로 있고 예. 학교장 추천이라는 전형이 따로 있는 거냐?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두 개는 용어만 다르지 같은 전형이다. 아. 이 후자가 맞느냐? 그 질문이거든요, 저는. 한 학교에 지균이 있으면 학교장 추천이 없어요. 그리고 아. 학교장 추천이 있으면 지균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있고요. 그 이 두 용어가 학교라는 건 대학교 말씀이신가요? 예,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아, 혼합. 이게 사실은 같은 예. 건데.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균이나 학교장은 어쨌든 내신 성적이 아주 우수한 학생들 위주로 뽑는 거고, 예. 그렇죠? 갑자기 의문이 하나 든 것이 이게 무슨 추천이다라고 하니까 이건 뭔가 좀 특별해 보이거든요, 느낌이. 그럼 저희가 앞서서 수시는 6번 뽑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지균이나 학교장은 이 6번에 포함되는 건가요? 아니면 네. 포함 안 되는 모든 건가요? 수시는 포함이 돼요. 아, 다 포함되는 모든 거예요? 수시는.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어쨌든 크게 이야기해서 학생부 위주로 뽑는 전형인데 그중에서 학생부 성적이 너무 탁월해. 그렇게 해서 학교장을 추천 또는 이렇게 받아가 또는 지균해서 가는 것 전형이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일반적으로 보는 것들이 뭐 학생부 교과 그리고 거기에 살을 좀 더 붙인 것이 학생부 종합 이렇게 정리하면 네. 되겠죠. 아, 깔끔한 것 같아요. 제가 해도. 자, 그러면은 그 외에 그 논술이 있다는 건 또 알겠습니다. 제가 논술 시험 봐서 가는 전형이죠. 그런데 이제 실기 위주 전형이 그 네. 그림 그리고 또는 승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예. 지금 대입 수시 전형은 딱 3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첫 세 번째가 가지? 예. 학교 교과 위주 전형, 그 다음에 교과 위주 전형? 생기부 활동 전형, 생기부 그 활동, 나머지가 이제 기타 실기 전형이 있는데, 기타 실기. 예, 실기 전형은 네. 생기부랑 내신을 제외한 나머지 거를 뽑은 모든 전형을 실기 전형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아, 내신을 제외한 나머지 예, 걸 뽑는 것? 그러니까 논술 전형도 어차피 가서 대학을 가서 직접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실기 전형 안에 들어가 있고, 아, 논술도 실기 예. 포함이고? 논술도 그렇지만 뭐 외국어 특기자 전형 예. 아니면 뭐 체대나 뭐 미대 예체능 계열 쪽에서 어떤 특기자 전형도 다 실기 전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 시험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 그 논술 말고 또 하나 적성 검사? 네. 아, 그것도 실기 전형에 포함된 건가요? 예전에는 약술 논술 뭐 이런 식으로 들어있었는데 아, 지금은 경복대 약속 예. 논술 맞아요. 예. 다 논술 전형으로 지금 편입돼 있습니다. 아, 논술로? 예. 또? 그러면 일단 크게 얘기해서 그 3가지 학생 분야 학생 분야, 또는 뭐 실기냐 예. 또 하나가 뭐 있었죠? 스펙이냐, 스펙. 예, 그러니까 내신이냐 스펙이냐. 그러니까 스펙이라는 의미는 학생기부가 너무 내신은 좀 낮지만 예. 생기부가 너무 잘 꾸며져 있는 아, 학생. 학생부 종합. 예, 그러니까 이거네요. 어쨌든 학생부 교과냐 교과냐. 학생부 종합이냐 스펙이 좋아가지고 예.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는 퉁쳐서 실기냐. 예, 실기냐. 그러면 아까 저 봤던 것 중에서 하나가 그 특기자 전형이라는 것도 그럼 실기에 포함되는 건가요? 네, 이것도? 예. 그 특기자 전형은 좀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는 외국어 거죠? 특기자 전형이 좀 가장 대표적인 게 있었는데 예. 거의 지금은 정말 200명가밖에 안 뽑는 전형으로 거의 무의미해졌고요. 이거는 거의 전에 보니까 그 승마 말 타는 것도 특기자에 외국어 포함되는 특기자도 건가요? 있습니다. 예, 뭐 HPS를 예. 몇 5급 이상 따야 되거나 뭐 예. 옛날에 이명박 때 그랬죠. 저기 토익 토플 만점이나 뭐 이런 식으로 예. 영어를 정말 잘하거나. 근데 영어는 너무 많아서 거의 사라졌고요. 뭐 음, 어떤 외국어에 특기가 있는 친구들인데 예. 대학에 거의 없어요 이제. 음, 2대학 남았나 그러는데 뭐 10명밖에 안 뽑아서 그건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예. 뭐 과학 특기자 전형 이런 것도 다 요즘은 대학교들이 다 종합 형식으로 뽑고 있습니다. 아, 과학 특기자. 예. 아, 예전에 그 성균관대하고 등등 해서 과학 특기자 해서 그 수업을 좀 진행을 한 적이 있어가지고. 예. 그런데 그거는 지금 이제 학생부 종합에 들어가 예, 있다. 종합 전형으로 다 편입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수시 모집을 할 때는 사실 우리가 수시하고 정시 놓고 봤을 때 정시는 수능이고 네. 그리고 이제 수시는 학생부라든지 이제 거기에 살을 조금 더 붙여가지고 논술 등등해서 실기 전형이 네. 있는데 여기 수능이 좀 반영이 되긴 하잖아요. 수시에도. 네, 그렇죠? 그렇죠. 꽤 많이 듣던 얘기 중 하나가 수능 최저 학력. 그러면 이게 수능 최저 학력 그 기준이 보통 이런 제목들 보면 대부분이 다 수능 최저가 다 반영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반영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죠. 그거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뭐 어떤 걸 보시면 되냐면 네. 대학교가 요구하는 최저 학력이라는 게 있어요. 대학에서 요구하는 그러니까 높은 대학일수록 예. 최저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서울대나 연고대나 상위권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들은 애들 내신을 지방에는 뭐 강원도의 1.5 친구와 네. 뭐 강남이나 목동이나 예. 이런 주요 성적 공부 잘하는 학교들의 내신 예. 2.0 예. 누가 더 잘한다고 보세요? 일반적으로는 예, 일반적으로는 모집단 학생들이 매우 잘하는 그 학생들 모인 그 모집단 학교에서 내신을 좀 더 우수하게 쳐주겠죠. 예, 그냥 각 지역마다 그 잘하는 고등학교도 있고요. 예. 특목고 자사고도 있고 예. 그래서 그 성적을 100% 신뢰를 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 점수를. 예, 그래서 이 정도 최저는 맞춰야 우리 학교 수업을 들을 수 있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겁니다. 예전에, 아주 예전입니다. 아주 예전인데, 그 내신 성적을 제출받았을 때, 그 학교별로, 방식은 전 잘 모르겠어요. 방식은 잘 모르겠지만, 내신 점수를 보정을 한다는 얘기를 언뜻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 그, 현재도 실제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학교에서 2.0이랑, 그 다음에 뭐 조금 뭐 안 좋은 말로, 그 어쨌든 성적이 좀 안 좋은 학생들이 있어. 그 그룹에서 2.0을 같은 점수로 반영하는 게 아니고 좀 보정한다는 말을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지금도 실제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건가요? 그 어떤 전형이냐에 따라 틀려요. 어떤 전형이냐. 교과 전형마다? 전형은 그냥 예. 거의 그냥 100% 그냥 점수대로 갑니다. 교과 전형. 교과 전형은 보정 예. 이런 거 없이 100% 그냥 예. 있는 원점수 그대로 그리고 해서. 학생부 종합 전형은 예. 점수도 어떠한 내신도 어떤 자기 스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맞아요. 맞아요. 그것- 내신도 스펙이다. 예, 그것도 그 전형에서는 이제 내신을 이 친구가 잘하는 고등학교구나 못하는 고등학교구나 예. 그거를 판단하는 방법이 있는데 혹시 뭘로 판단할까요? 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한다면, 혹시 그 학교 내신 성적의 표준 편차? 그렇죠. 표준 편차를 딱 보면 그 학생의 학교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 상산고 같은 학교는 좀 잘하는 학교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 친구들 학교 표준 편차는 6, 7, 8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솔직히 제가 이제 수학을 좀 잘 못해서 표준 편차가 이게 큰 거랑 작은 거 놓고 봤을 때 이게 6, 7, 8은 좀 작은 축에 속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러면? 표준 편차를 이렇게 초보반이니까 이렇게 설명을 네. 해드릴게요. 표준 편차라는 거는 평균을 중심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냐를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하는 고등학교일수록 그렇죠. 전체적으로 애들이 잘하니까 평균에 다 모여 있어요. 잘하는 아이들은 예. 근데 일반 공부 못하는 친구들은 100점부터 빵점까지 있겠죠.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큰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이해가 된 것이 그러면 그 아까 상상고가 6.7점이다 네. 얘기한 것이 이제 큰지 작은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냥 풍으로 얘기해서 이 학교는 표준 편차가 좀 작네. 예. 그러면 그 모집단이 좀 잘하는 아이들 위주로 모여 있는 네. 걸로 판단할 수가 네. 있는 거고, 이 학교는 표준 편차가 크네. 그러면은 이 학교는 조금 골고루 섞여 있는 학교구나 이렇게 본다는 거죠. 간단하게 정리를 또 해드리면 예. 10초반이면 잘하는 학교예요. 그렇게 그 이렇게 생각하시면 점수가 돼요. 표준 편차가 10초반. 근데 보통 어머님들이 고등학교 갔을 예. 때 학생들의 표준 편차는 예. 23, 24, 25일 거예요. 일반고에서는. 그럼 그런 걸 가지고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예. 성적을 일부 보정을 그렇죠. 한다는 예. 이야기죠.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10인 학교의 3등급과 예. 표준 편차가 25인 학교의 1등급. 예. 제가 봤을 때는 누가 더 잘한다라고 예측을 쉽게 단정하지 못하죠. 그러면 이제 제가 학생 입장이라면 저는 이제 내신 성적이 뭐 나름대로 뭐 어디 나왔는데 일반고야 또는 뭐 지방에서 그 모집단이 조금 학생 수가 적던지 그런 고등학교라고 치면 학생부 종합보다는 학생부 교과가 좀 더 유리한 거겠네요. 그러면. 예.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따져 드릴게요. 전국적으로 했을 때 교과 전형이 제일 많을까요? 종합 전형이 제일 많을까요? 뭐 종합이 많지 않을까요? 예. 그래도? 근데 교과 전형이 거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과 전형이. 예. 우리나라 상위 12개 대학만 했을 때 종합이 좀 많은 거예요. 상위만 했을 때는 상위 종합이 좀 더 12개 많고. 전형만 많고 지방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럼? 다 교과 전형 위주입니다. 그럼 지방 내려갈수록 예. 그러면 나 너희들 학교마다 그 성적 보정 안 할게. 네. 있는 점수 그대로 받아줄게. 네. 이런 거고. 우리 학교 와줘. 우리 학교만 와줘. 이런 학교들이 많아서. 그럼 상위권으로 갈수록 예. 나 너희 학교 성적 못 믿겠어. 예. 어쨌든 니들끼리도 경쟁을 해서 우리 내에서 선발을 할 거야. 그렇죠. 그럼 그때는 학생부 종합 들어가서 표준 편차를 보고 내신 성적을 조금 편성을 한다. 이거 상세하게 들어가면 복잡하겠는데요. 이거는. 예. 간단하게 얘기해서 예. 서울대 교과 전형 없습니다. 잠깐 서울대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없나요? 없습니다. 그럼 전부 다 학생부 종합인가요? 다 종합입니다. 몰랐습니다. 예. 내신 잘한다고 갈 수 있는 학교가 아닙니다. 그렇구나. 고려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연대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얘기가 수능 최저 학력이 적용되는 게 뭐 있냐 그 얘기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갑자기 순간 복잡한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 머리에서 좀 머리가 복잡합니다. 조금씩 난이도를 올릴게요. 알겠습니다. 예, 여튼 그러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이제
아마 그 상위권 대학은 다 있겠네요. 그러면 네, 이유에 따라 가지고 그렇죠. 근데 좀 고민하셔야 될 게 예. 최저 학력 기준이 의미가 없는 학교들도 꽤 있어요. 올해 서강대 같은 경우는요. 잠깐만요. 예. 최저 학력 기준이 없는 게 아니고 의미가 없다. 있지만 의미가 없는 학교. 예. 연대 같은 경우는 2하보. 예. 전 과목에서 2등급 하나, 3등급 하나 안 나오면 연대 쓴 친구들이 이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2하보가? 그렇죠. 그다음에 서강대도 마찬가지죠. 세 과목 3등급 이내예요. 서강대 정도를 쓰는데 예. 전 과목에서 3등급이 3개가 없으면 3등급 이내가 예. 그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내신 최저가 거의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갑자기 질문이 이게 떠오르는데 이러면 또 너무 머리 아플 것 같아서 그 질문은 제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유 강좌에서 진짜 그 지균, 그게 같은 말로 어쨌든 학추, 예, 학추, 네, 같은 거라고 했는데 한번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갔으면 네.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하시는 말씀으로는 내신 성적이다라고 일단 했는데 교과 전형 위주로 돼 있는 게 학교장 추천. 정확하게 좀 딱 집어야 될 것이 지균, 즉 학교장 추천은 전형에서는 정확하게 뭘 보는 거죠? 대부분 학교들이 내신 100%를 취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상위권 몇 개 대학이 예. 약간의 학생부 요소가 조금 들어가요. 학생부 요소가? 예. 궁금한 것이 어쨌든 간에 상위권 대학, 아주 극상위권 대학에서 지균이다 학교장 추천하면은 사실상 그 학생들 내신 성적은 1.0도 본 적이 있고 1.0, 1.1 딱 그 사이에서 네.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동점자들이 많지 않을까요? 예. 그렇게 많지는 솔직히 않고요. 근데 만약 실제로? 정말로 그렇게 생겼을 때는 예. 이과 같은 경우는 수학, 과학 위주입니다. 수학과학 위주? 예.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 수학 점수가 등급이 더 높은 친구가 동점자 처리 기준. 총점으로는 그렇다 예. 쳐도 이제 세분화 들어가서 과목별로 봤을 때 이과는 수학하고 과학이 높은 아이들을 일단 우선으로 뽑고요. 어떻게든 줄을 세우네요. 예. 그러니까 한 예로 조금 됐습니다. 한 4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예. 한양대 미래자동차학과를 그 전교 1등 1.0 2명이 있었는데 한 명이 붙고 한 명이 떨어졌었어요. 한 학교에서? 예. 혹시 한 다른 학교에서 학교는 아니에요. 다른 학교. 서로 다른 학교 들어왔어요? 근데 둘 다 컨설팅이 1.0이다? 예. 그래서 당연히 붙을 줄 알았는데 예. 컷이 그해 1.0이 돼가지고 예. 그 친구가 수학 단위수 때문에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점수도 아니고 수학 단위수? 예. 우와, 그것까지 보나요? 예. 너무 상세하게 본다. 근데 1.0이 한양대, 하여튼 간에, 네, 넘어가겠습니다. 지균이나 학추 같은 거니까요. 그럼 추천받아서 가는 건데, 추천받는 게 보통 한 학교. 예. 우리 학교에서 이과 몇 명, 문과 몇 명 이 숫자가 정해져 있나요? 네, 혹시? 정해져 있긴 하지만 예. 지금은 의미 없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 그 명수가 모자른 학교들이 거의 없어요. 연대가 10명이고요. 예. 고려대가 4%입니다. 예. 300명 기준으로 잡아서 그러면은 한 학교에 잠깐만, 12명? 아까 10명이라는 게 연대에서 한 학교에. 통합 10명을 뽑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학교당 10명까지 추천을 학교당 받겠다는 얘기예요? 10명까지 쓸 수 있습니다. 학교당 10명까지? 예. 어느 학교가 대부분의 학교들이 연대를 한 학교에서 10명씩 쓰진 않거든요. 그렇죠. 사실 한 학교에서 그것도 현역, 예. 고3이 고3들만. 연대를 10명 이상 붙었다 현대. 예. 별로 없죠. 예. 별로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10명으로 제한했지만 10명이 채워지지가 않아서 이건 명수 제한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학교 입장에서는 네. 지금까지 쭉 합격자 누적되어 있는 네.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보고 예를 들어서 연대가 우리 학교에서는 10명을 쓸 수가 있어. 근데 쓱 보니까 한 2명까지밖에 합격을 못했어. 그럼 그 라인 맞춰가지고 그냥 추천을 하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따라서 그 몇 명 인원 제한은 사실상 소연님 말대로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 원서가 남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가지만 좀 더 드릴 건데 한번 정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지금 쭉 듣다가 걸리는 것이 결국은 수능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신이 아무리 좋고 또는 다 돼 있다라고 쳐도 여기 수능 끝나고 그 학력 기준을 맞추지 못해가지고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꽤 있어요. 그러면 이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좀 많이 적용되는 전형들은 어떤 게 있고 그리고 최저 학력 기준이 없거나 또 매우 약한 이런 전형들은 어떤 게 있는지 혹시 나눌 수 있을까요?
기준으로 좀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합 8 정도? 3합 6 정도면 상당히 최저가 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근데 그런 의미가 있다. 3합 서울대 6 기준으로 정도면? 그냥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서울대 우리나라 거의 최고의 대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 서울대 최저가 3합 7이에요. 3합 7? 예. 그러니까 그렇게 높은 건 솔직히 3합 7이 예. 세 과목, 잘 세 나온 과목 거 세 과목 예. 합쳐서 아무거나. 7등급. 예. 아무거나? 그러면 아무거나. 과학도 두 개로 쳐주면 예, 되거든요. 2개를 쳐주고요. 과학은 한 과목으로. 합쳐서? 예, 예. 그럼 과학 두 과목 평균인가요? 예, 아니면 평균으로 들어갑니다. 그건 학교마다 좀 다를 수도 예, 있겠네요. 이것도. 학교마다 그러니까 한 과목 들어가는 학교가 있고 예. 두 과목 들어가는 학교가 있고. 예. 두 과목 들어갈 때 평균 예. 등급 잡아가지고 그럼 3합 7이면 평균 2등급 정도 이렇게 2등급에서는 상위 이게 되겠네요. 상위권 대학이라고 굴돌 생각했을 셋이네, 때 굴돌 셋. 2등급 2개, 3개는 있으면 그냥 모두 다 최저는 만족을 한다. 논술 같은 경우는 최저가 없는 것도 꽤 있다라고 제가 들었었는데 아닌가요? 이건? 논술도 많이 최저가 없는 전형들이 꽤 많아지고 있죠. 꽤 많아지고 예. 있고 이유가 학생들을 위한 이유는 아닌 것 같아요. 학생들을 위한 건 아니다. 예. 학교를 위한 거다 그러면. 예, 논술을 최저를 없앴을 때 경쟁률이 배로 뛰어요. 잠깐만요. 근데 네. 아까 말씀하신 게 수능 최저라는 건 예. 그래도 학교에서 이 정도는 해야지 우리 학교 올 수가 네. 있어. 진짜 이건 운빨이 적용하진 않지만 예. 논술을 진짜 우연하게 나 그 며칠 전에 갑자기 뭐 딱 맞춰서 했는데 그 시험 문제가 똑같이 나왔어. 잘 쓰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있죠. 그런데 이제 이 학생이 뭐 수능을 매우 못 봤어. 이런 경우로도 걸러낼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 논술을 보는 학교 입장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정시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정도 등급은 받아야지 우리 학교에서 수업을 할 수가 있어. 예. 그럼 수능 최저를 조금 강화시키는 쪽 또는 강화는 안 시키더라도 그 최저는 잡아주는 게 학교 입장에서는 유리한 거 아닌가요? 이게? 예. 근데 논술은 거의 반 정도가 최저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왜 최저를 없애는 게 학생을 위한 게 아니고 학교를 위한 거죠, 그게? 논술 지원 비용이 10만 원이에요. 돈? 예. 한 번 지원하는 게? 예. 근데 경쟁률이 30대 1에서 논술 최저를 없애면 50대 1, 60대 1까지 넘어가요. 그러면 혹시 그게 그 최저를 없앤 이유가 예. 그 흔히 그 뉴스나 에서 나온 그 예. 원서 장사라는 원서 그 장사. 워딩이 있던데. 예. 그건가요? 그리고 학생들이 최저가 있으면 일단은 꺼려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예. 이게 내가 뭐 내신도 괜찮아. 그럼 뭐 이게 학생부가 하는 거고. 예. 그리고 내가 수능 난 자신이 있어. 그럼 정시나 수능으로 가면 되는데 논술이나 이쪽 같은 경우는 이쪽에 대해서 좀 자신이 없는 친구들이 마지막 네. 고3 때 한 방을 좀 노리기 위해서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따라서 이 학생들이 수능이 그렇게 좀 강한 친구들이 물론 상위권 연대나 이런 거 빼고는 예. 없죠. 그런 경우는. 수능 최저와 상관없이 음. 논술은 그 해당 과목을 잘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최저를 많이 없애는 이유가 그냥 그 원서 좀 많이 지원하라고 하기 위해서. 그러면 최저가 없다라고 해서 최저 없으면 경쟁률이 올라가니까 네. 학교 입장에서는 어쨌든 돈벌이 수단이 워딩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어디에서 돈이 좀 많이 모일 거고 그리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최저가 없다라고 해도 경쟁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네. 사실상 합격률은 좀 떨어지겠네요, 상당히. 최저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스펙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예. 그래요. 그러니까 학생부도 네. 어느 정도 생기부가 별로 안 좋은데 최저가 높아요. 예. 그러면 지원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는데 예. 작년에 이 정도는 붙었는데 올해 똑같은 스펙으로 올해 최저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최저가 없어졌다는 것만으로도 애들이 확 몰리기 때문에 그러면 스펙이 확 이게 올라가죠. 대충 제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학생부가 좀 애매한 수준이야. 네. 애매한 수준이야. 그러면 그 친구는 어쨌든 수능을 조금 공부를 열심히 해서 네. 최저가 차라리 높은 곳에 지원을 하는 게 합격률이 좀 더 높을 수 있다. 그 뜻으로 해석해도 될까요? 혹시? 예. 그러니까 입시는 친구들이 안 쓰는 방향으로 써야 돼요. 안 쓰는 방향. 예. 이게 확 와닿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 최저가 있고 예. 면접이 있고요. 예. 수능 전에 면접이고 예. 이런 것들이 지금 애들이 다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렁 조건이 다를수록 예, 조건이 하나 달릴수록 애들이 나 면접 싫어. 나 최저 싫어.
이런 조건이 없는 전형들은 엄청 스펙이 세죠. 아. 붙기가 힘들죠. 예. 예. 근데 차라리 그쪽이 예. 오히려 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입시는 예. 몰리면 끝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한참 이제 홍보를 학원들이나 등등 논술 쪽 홍보를 할 때에도 야 최저가 없어 이거 한 방이야 뒤집을 수 있어 했는데 오히려 그게 합격률은 훨씬 더 낮다 이 뜻인 거죠. 낮아지죠. 알겠습니다. 아이고 어찌됐든 간에 저기 수시 모집 전형에 대해서 저는 이게 좀 심플하게 이런 게 있어 정리하면 끝날 것 같았는데 그 내용이 좀 살짝만 들어가도 이게 되게 복잡하네요 이게. 조금 더 계속 깊어질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강좌에서는 살짝 맛보기로 여기까지 했다. 저도 벌써부터 머리가 지금 되게 아파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정리를 하면 뭐 용어야 학생부, 뭐 교과, 종합, 지균, 뭐 학추, 그 다음에 뭐 실기 이런 거 있는데 크게 정리를 하면 학생부가 들어가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신 학생부 위주예요. 교과, 그 다음에 그 외에 스펙이 있느냐. 그래서 학생부 종합,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실기. 예. 이렇게 보면 되겠다라고 예, 이렇게 세 개로 한번 나누시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수능 최저학력. 알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간에 수시 모집 전형에 대해서 대충 이런 게 있다 하고 한번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한번 정시로 한번 들어가 예. 보도록 할까요, 이제? 야, 너 그거 알아? 뭐? 아, 있잖아. 있잖아? 아, 있잖아. 아, 이찬화 과학학원?